정책과 이 GTX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하반기에는 건설주가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건설주 땡기시나요? 뭐 일단 지금 당장을 매수해보긴 그렇긴 하지만 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좋은 포인트십니다. 이제 앵커님이 거의 전문가 반열에 서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제 항상 건설주와 정부 정책은 밀접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경기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좀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뭐 글로벌 정부들과의 특성도 같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은 특히 부동산 가격과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건설주의 동향 그리고 건설업 포함의 동향 이게 모두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지금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 얘기하는 서울 특히 서울이죠. 서울 쪽에서 이제 조금만 어떤 틈만 주어지게 되면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또 그렇다고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강남이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놔두게 되면은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가격 안정을 통한 민심의 안정일 텐데 그럼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왜 또 강남만 서울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 이게 여기는 한 평에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의 강남은 1억 가겠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또 정치적인 표와 연결되는데 부담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분위기는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도 일단 가격이 급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정부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수의 근원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많고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 이게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바겠죠. 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바와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바가 세상에서 그렇게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은 그래도 경기를 살려보겠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급등하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되게 약간 틈새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 미세한 쪽의 부양책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 예타면제로 GTX 얘기가 나왔고 GTX 거점 그러니까 환승역을 어떤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좀 꾸미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번에 추경과 함께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민간 민자 공공사업 특히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만이나 국가 균형 개발 계획을 하겠다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노후 하수처리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민간 사업으로 아마 그 오처리 폐수 관련된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태영건설이죠. 그래서 이쪽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주택 공급도 계속 하겠다는 쪽인데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뭐 서울도 포함은 되고는 하지만은 지금 약간 이제 주변 도시 쪽에 연 2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쪽인데 이분은 지금 가뜩이나 아직 주변 신도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 쪽에서 일단 공급은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린 뉴딜이 거의 청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말 그대로 그 그린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와 거기다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즉 약간 지금 SOC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집값과 관련된 쪽의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을 만한 생활 편의시설 쪽으로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입장 쪽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건자재, 특히 시멘트 관련된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대부분의 건설 관련된 쪽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부동산 정책 규제는 이어가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세한 흐름들, 그리고 또 건설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내수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도 중요하겠죠. 근데 해외는 지금 수주가 조선주가 카타르 LNG선 수주한 거 외에는 지금 건설사가 해외 수주가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쪽에 이동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 어느 정도 좀 끝나고 활기를 좀 찾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또 대표적인 플랜트 관련된 산업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유가가 계속 꾸준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야 또 중동 중심의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건설주 쪽에서 그나마 봐야 될 종목은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좀 최근에 움직임이 좀 특이한 게 대림 산업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타 법인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거 과연 누가 사는 거냐. 그래서 중견 건설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5%를 공시를 통해서 대림 산업을 누가 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지분 관련된 싸움 이슈가 나오면서 한증칼이죠.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보는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태형건설이죠.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와 함께 개성과 함께 지주사와 또 사업회사로 나뉘면서 또 이제 나뉘는 부분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자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건설사가 폐기물 관련된 쪽에 상당히 어떤 관심이 많습니다. 태형건설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엔텍 얘기를 드리면서 IS 동서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코엔텍 매각을 IS 동서가 거의 인수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지난 폐기물 업체 4개 정도 어떤 인선이엔티, 코엔텍, KGTS 이런 종목들 외 YN텍까지 이런 종목들 외에 약간 건설사가 주체가 돼서 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IS 동서라든가 태형건설 같은 경우 이쪽은 건설사가 직접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되면 부셔야겠죠. 부시고 다시 부실 때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일관 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떤 관련된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